사이다 무비튼.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상당히 시간이 흘렀지만 이상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물론 왜 애가 생기지 않느냐며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 일쑤였고 병원에도 이곳저곳 다녀봤지만 하나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올 뿐이었다. 남편분도 모시고 오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의사가 권유하길래 싫다는 남편을 억지로 설득해서 병원에 데려갔다. 그리고 역시 불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어지간히 충격을 받았는지 일주일 만에 5kg나 체중이 줄어버린 남편. 난 그런 남편이 불쌍해 보여서 계속 옆에서 위로했다. 물론 그 위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내 진심이었다.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건 나에게도 보통 큰 충격이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으며 비록 아이는 없을지라도 평생 함께 아끼고 사랑하며 아이가 없는 만큼 서로에게 더 충실하자고 내심 다짐한 나였다. 그렇기에 나는 강한 어조로 나는 당신이랑 결혼한 거 전혀 후회 안 해. 우리 행복해지자. 응? 애 낳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우리. 라며 남편의 용기를 북돋아주려 노력했다. 남편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조용히 내 말에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부 사이에 애가 생기지 않으면 전부 여자 책임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있었기에 시부모님의 질타를 한 몸에 받아내야 하는 건 언제나 나였다. 하지만 남편이라고 자기가 씨 없는 수박이라고 당당히 발표하는 것도 창피한 노릇이기도 했고 아무리 심한 소리를 들어도 그날 울먹이던 남편의 얼굴을 생각하면 댁내 아드님 문제거든요? 라고 받아칠 순 없었다.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남편은 그럴 때면 언제나 나에게 미안하다며 나를 다독여주었다. 속사정을 모르는 시댁 식구들은 이런 애 말고 어디 젊은 애 하나 괜찮은 걸로 물어와서 사장가 가는 건 어떻겠니? 라며 뭐가 재밌는지 자기들끼리 한참을 낄낄댔다. 그런 굴욕과 수모를 하루하루 꾹 참아낼 수밖에 없었다. 남편을 위해서 말이다.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도 넘게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어디선가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다. 그녀도 불임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면서 날 이해해주는 건 이 사람뿐이야 라며 그녀의 가녀린 손을 꾹 움켜쥐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다. 자신이 불임이라는 것을 알고부터 늘 우울해하고 있던 남편을 보다 못해 부부가 같이 쉬는 날이면 기분 전환도 시킬 겸 언제나 함께 외출하곤 했었다. 여행, 하이킹, 피크닉, 동물원, 미술원, 박물관 둘이 함께 다닌 곳들이 셀 수도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여행을 다니던 중에 그녀를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비록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도 부부들이 함께 즐길 거리가 이 세상엔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슬픔으로 물들어버린 남편의 마음을 즐거움과 행복으로 덧칠해주고 싶었는데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장소에 가서 잠시나마 근심을 잊고 밝게 웃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 나까지 행복한 기분이 들곤 했는데 시댁 식구들에게 무슨 막말을 듣더라도 그 밝은 미소가 있으면 평생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다니. 시부모님들은 자기 아들의 불륜과 이혼을 쌍수를 들고 반겼다. 저렇게 젊은 애를 데려오다니. 이제 나도 손주 얼굴 좀 볼 수 있겠구나. 라며 내 앞에서 대놓고 기뻐했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내 지난 10년은 대체 뭐였단 말인가. 시댁 식구들의 끊임없는 멸시와 막말을 버텨온 나는 대체 뭘 위해서. 남편 하나만 보고 버텨왔는데 남편이란 놈이 어디서 어린 여자를 하나 데려와서 이혼을 하겠다니. 시부모는 여전히 애가 생기지 않는 게 내 탓이라고 철썩 믿고 있겠지. 여자라는 게 애도 못 낳고 말이야. 애를 못 낳는 몸이면 알아서 집이라도 나갈 것이지. 금쪽 같은 우리 아들이 왜 너 때문에 애 없는 서름을 맛봐야 되냐? 늘상 이런 소리를 해댔으니까 말이다. 물론 남편은 자기 자신도 새로 데려온 어린 여자도 불임이라는 사실은 시부모에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제 사방이 적이었고 내 편은 한 명도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겠다는 일념으로 집을 뛰쳐나왔고 정신이 들고 보니 빈손으로 남편과 함께 놀러온 적이 있는 산을 정처 없이 오르고 있었다. 죽을 결심을 한 건 아니었지만 비틀거리며 산을 오르고 있으려니 한 무리의 등산객들이 말을 걸어왔다. 집 앞 슈퍼에 가는 듯한 차림으로 산을 오르고 있었으니 걱정이 되어서 말을 걸었다고. 그 등산객들은 나를 스쳐 지나가고 나서 걱정이 되어 일부러 갔던 길을 되돌아와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는 듯 했다. 일단 여기 좀 앉으세요. 몸이 얼음장 같아요. 이것 좀 마셔보세요. 등산객들은 넋이 빠진 듯한 나를 걱정하며 이것저것 권해주었고
어느샌가 나는 내가 처한 상황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다들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 후 그 등산객들과 함께 산을 내려왔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요 라며 모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등산객 중 한 명은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장님이라 갈 곳도 없고 집도 구하지 못해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던 내 사정을 알아채고는 비는 방이 있는데 여기서 사시는 건 어때요? 방세는 싸게 해드릴게요. 우리 회사 사원들용으로 마련해둔 방이라 가구도 전부 준비돼 있으니까 몸만 오시면 돼요 라는 고마운 제안도 해주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구원의 빛이라도 발견한 기분이라 고마움을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같이 등산을 가거나 자기들 집으로 초대를 하거나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해주기도 했다. 마치 내가 남편을 위로하고자 남편에게 베풀었던 행동들이 이 세상을 돌고 돌아 나에게 되돌아온 게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기도 했다. 아무튼 나는 그 사람들로 인해 다시 살아갈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다. 그런 생활을 시작한 지 반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의 일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한 사람의 남성을 소개시켜 주었다. 소개라고 하기도 모호한 것이 그냥 우리가 등산 가는 날 새로운 멤버로서 참가했을 뿐이긴 하지만 너무 친절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어서 그날 이후로 나는 언젠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날을 은근히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얼마 후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고 평생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각오를 했던 나에게 천사 같은 딸아이가 생겼다. 그리고 3년 후엔 사내 아이도 2명 더 늘어나서 우리 가정은 행복이 넘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알던 사람을 통해 전 남편의 소식이 날아들었다. 나는 이미 과거 따위는 깨끗하게 잊고 살고 있었으므로 전혀 알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데려온 그 젊은 여자가 불륜을 일삼는 통에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나 있다고 했다. 둘 다 불임인 부부이니 애는 당연히 태어날 리가 없었고 전 남편의 부모는 늙은 후 자신들을 돌봐줄 사람을 자기들 손으로 내쫓았음을 드디어 깨달았는지 내 소식을 백방으로 수소문하며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또한 그 지인의 말에 따르면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남편이 데려왔던 젊은 여자는 청소년기부터 수많은 성경험을 가져왔던 전력이 있어서 그게 불임의 원인이 된 게 아니냐는 소리도 들었다. 제대로 피임도 하지 않아서 되풀이되는 유산으로 불임이 되었다던가 성병의 후유증으로 불임이 되었다던가 뭐 그런 이야기인 듯 했다. 난 이미 오래전에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지만 메일 주소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은 후 메일 보관함을 뒤져보니 남편으로부터 메일이 도착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냥 읽지 않고 지워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걸까 싶은 궁금증에 메일을 열었다. 내용을 보니 젊은 여자에게 자긴 속은 것이라며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변호하는 치졸한 문장들이 촤라라. 내가 기억하고 있는 전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문장들을 읽다 보니 갑자기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 외에도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주절주절 길게도 늘어놓은 걸 보니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어필하면 내가 다시 예전처럼 자기에게 돌아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어이가 없었다. 한때 그렇게 소중하고 내겐 유일무이하던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아무 감정이 들지 않다니 나 스스로도 조금 놀라긴 했지만 지금 나는 3명의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그런 우리 가족을 보살펴주는 지금의 남편을 가슴 깊이 사랑하고 있다. 때문에 전 남편과 더 이상 쓸데없이 메일을 주고받을 생각도 없었기도 하고 더는 연락할 생각도 없었으며 하물며 남편 부모의 시종을 들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었다. 전에 살던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오기도 했고 우연이라도 길에서 만날 일도 아마 없겠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단 한 글자도 쓰지 않고 나와 꼭 닮은 아들과 남편을 꼭 닮은 예쁜 딸이 둘이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만을 메일로 보냈다. 그 한 장의 사진으로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쉽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물론 메일을 보낸 즉시 내 메일 주소는 삭제해버렸다.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젊은 여자를 데려와 이혼을 요구하던 전 남편과 싸울 생각도 못하고 그저 도망친 꼴이 되었었지만 드디어 내 나름 작은 복수를 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드디어 전 남편과 나와의 연결 통로가 단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사라졌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후련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고 있던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던 등산객들과는 지금도 자주 얼굴을 보며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 나와 지금 남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던 그 친구들은 우리 아이들과도 자주 만나 놀아주기도 하고 아이들도 그들 모두를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남편과 둘이 등산하다 나온 이야기인데 애들이 좀 더 크면 온 가족이 다 함께 이 산을 오르기로 약속했다. 나중에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전 남편은 늙어버린 부모를 보살피느라 정신이 없는 상태고 젊은 부인이 저금을 탈탈 털어 써버린 탓에 간병인을 고용할 돈도 없고 양로원에 보낼 돈도 없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 게다가 남편의 저금을 물쓰듯 쓰며 불륜을 저지른 젊은 부인과는 지금 현재 이혼 소송으로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듯하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라도 상당한 돈이 들 테니까 아마 빚까지 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딱 좋은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